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편지통 본 적 있나요? 예전에는 이런 편지통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메일도 있고 또 SNS도 있죠.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죠? 자, 참 사랑은 간절한 기다림이다. 이 말이 선뜻 와닿습니까? 자, 정호승 시인의 현대 시인데요. 자,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참된 사랑은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입니다. 예, 사랑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베품이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베푸는 것이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한다면 더 외롭고 힘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내 곁에 없어도 대상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기다림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애달픈 마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호승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섬 길속에 앉아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 제목이죠. 자, 또라는 이 말에서 항상 그대를 또는 그대로부터 는 편지를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기다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지는 저녁해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이 지는 저녁해는 그대 또는 그대로부터 편지가 없는 저녁입니다. 아마 그대가 있거나 그대로부터 편지가 왔다면 또 기분이 달라지겠죠.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지는 저녁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 또 감정을 고조시키는 배경, 이렇게 폭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오늘 또 요 보조사 도가 쓰였는데요. 이거는 어제도 또 오늘 또 내일 또 그대를 사랑하겠다는 의미죠. 자, 도는 오늘 또 보조사가 있는 보조사 도가 있는 오늘 또는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저녁 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랑입니다.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자, 저녁 해가 졌다 그죠? 그대가 있으면 별들도 있겠죠. 그대가 없으니까 또 편지가 왔으면 별들도 있겠죠. 자,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별들은 바로 사랑의 대상, 또 편지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고 바로 그대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자, 잠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이죠. 자,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 또 새벽달이 걸린 이런 시간에 내가 지금 밖으로 나왔다 그죠? 자, 결국은 새벽달 빈 길에 뜨면은, 자, 새벽달 텅 빈 길에 이래 뜨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외롭고 허전함을 형성하였죠.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새벽달이 뜬 밖에 나와서 빈 길을 내가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자, 사랑은 그대에 대한 사랑이겠죠. 어둠은 그대를 만나지 못한 어떤 절망감, 외로움을 볼 수 있겠죠. 자, 이 바닷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어둠이 함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어둠이 공존하는 곳이 됩니다.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자, 저무는 섬. 확 다가오는 섬이고 저무는 섬이잖아요. 자, 외로움과 어떤 단절감을 심화시킵니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자, 울었다라는 것은 그대가 없어서 또는 그대의 편지가 없는 슬픔이죠. 자, 화자의 정서는 바로 슬픔이 되겠죠. 자, 그대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이고요.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자,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아마 외로운 사람들은 첫눈 같은 설레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을 주잖아요. 자, 외로운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자,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설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자, 새벽보다 더 깊은 새벽, 모두가 잠자야 할 이런 시간인데 나는 지금 잠 못 이루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죠. 자, 섬 기슭은 그대가 없고 그대의 편지가 없는 곳이니까 소외되고 고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섬 기슭은 바로 첫눈이 내리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자, 오늘 또 지속되는 사랑이라 했죠. 기다린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사실은 사랑이 더 좋겠습니까? 기다림이 더 좋겠습니까? 자, 설레임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다리는 일이 아프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대가 없기 때문에 그대를 기다리지만 이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자, 그대의 편지를 어떤 기다리는 마음 또는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자, 그대의 편지를 기다리는 행복입니다. 자, 그리움이죠. 자, 반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서정적이죠. 또 애상적, 슬프지요.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다림이고요. 그대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담담한 독백적 어조로 그대 또는 편지를 기다리는 애절함을 표현했고요. 해질녘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과 경어체를 사용해서 그리움을 또 고조하고 있고요. 쓸쓸하고 외로우면서도 잔잔하고 담담한 여성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슬픔을 극복하죠.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그죠?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했는데요. 화자는 임과 헤어져 있지요. 해질 무렵 바닷가에서 그대 또는 그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 또는 편지가 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대를 향한 마음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것을 제목과 본문에 찾아보자. 예, 또 기다리는 편지 또가 되겠죠. 오늘 또 그대를 해서 오늘 또가 된다. 그죠? 어제도 기다렸고, 자, 오늘 또는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그대를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또와 오늘 또를 통해 항상 그대 또는 그대의 편지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보자인데요. 해질 무렵은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면서 우울하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바닷가에서 울었죠.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감이 드러납니다. 새벽에는요, 섬 기슭에서 기다렸지요. 자, 바로 기다림과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자연물을 통한 정서 표현의 효과는 자연물의 감각적 이미지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겉으로는 기다리는 일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일이 아프고 힘들죠. 그만큼 그립고 보고 싶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어떤 것을 기다려본 경험을 시로 또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 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자, 오늘 정호승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구공부는 절대로 문제 답 찾는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면 100% 실패합니다. 자, 국어공부는 본문 중심의 학습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